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새로 시즌을 간단하게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이제 완전 좀 기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이번에 책 작업을 좀 하다가 보니까, 뭐냐, 좀 AS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AS가 혹시 영상을 좀 떠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겸 이제 그 책에도 있는 내용 중에, 간단하게 이제 전체적인 공정이죠. 이제 좀 빠르게 최대한 빨리 해서 강의를 뭐 한 두세 강 뭐 이렇게 해서 어 게임용으로 이제 익스포트를 해서 그러니까 게임용 데이터를 만드는 전체적인 공정에 대해서 진행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브스텐스 페인트의 기초 정도 뭐 이렇게까지 일단 해서 진행을 좀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뭐 오브젝트의 고퀄리티를 만들고 이런 것보다는 제가 실제로 이제 뭐 이렇게 오브젝트를 실제로 다 만들지는 않겠지만 어떤 식의 공정을 거쳐서 게임 쪽으로 익스포트를 하느냐 게임 데이터로 그거까지 이제 진행을 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좀 깨알 팁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빠릇빠릇하게 자 일단은 여기까지는 다 되시죠. 대부분 이제 완전 기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굳이 안 따라봐도 되고 그냥 영상 한 2, 30분 안으로 끊을 거니까 그냥 한번 보시면서 이런 공정이구나 이해를 하시는 거 정도 하면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해봅시다. 일단은 뭐 박스를 하나 만들어서 메이크 폴리 메시 3D까지 이렇게 만들고 나면은 이제 모델링을 하는 기초 작업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이나메시를 많이 쓴데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나무 박스를 하나 만들어서 이미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그 여기에 이런 거 안 만들 겁니다. 그냥 여기 박스 같은 거 하나 정도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어 이제 브러쉬 쓰는 거나 이런 것들은 조금 팁도 조금 있긴 있겠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다이나메시 설정으로 해서 X키를 그냥 켜서 여기 뭐 한 두세 칸짜리 하나 만들게요. 그럼 이제 여기 선을 이렇게 꺼서 나무결을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제 여기 클릭을 하고 시프트를 누르면 이렇게 빨간 선이 나온데 있죠. 빨간 선이 나오고 다음에 이게 각도를 안쪽에 숫자가 나오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쉬프트를 떼야지 이렇게 선이 그어집니다. 쉬프트를 먼저 떼는 게 중요합니다. 타블렛은 그대로 누르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복습 이렇게 해서 좀 길쭉하게 0도로 만들어 놓고 나서 이 상태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은 얘가 이동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갖다 내고 나서 쉬프트를 떼면은 이렇게 크게 이렇게 그래서 나무 판자 그냥 아주 러프하게만 진행을 해 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고 나면은 이제 나무깨를 이제 이렇게 적당하게 이렇게 만드는데 대부분 이제 제가 다이나메시 작업을 할 때 폴리시를 많이 켜니까 뭐 대충으로 좀 작업을 할게요. 그래서 폴리시를 많이 켜서 이렇게 작업을 하니까 이제 뭐 다이나메시를 언제 좀 디바이드를 하느냐 뭐 이런 질문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적어도 요 세 개 정도는 적당히 만드는 것까지는 꾸준히 보여드릴게요. 이번 시간이 조금 들더라도 그래서 이제 왜냐니까 제가 항상 강의 영상도 그러면 한 부분만 좀 디테일하게 만들고 이제 다이나메시를 먹여버리는데 그러면 다른 부분들이 폴리시가 켜져 있으면 깨진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에는 이제 밀도를 조금씩 올려가면서 진행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조금 덜 깨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조금 이렇게 잡아주고 또 디테일을 조금 더 파주고 또 다이나믹이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실제로 작업을 이제 전체적으로 만드는 공정이고 보통 이제 하드 서페이스나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 이제 이런 자연물이나 자연스러운 주름 이런 것들을 오히려 좀 개인적으로 만들기 더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하드 서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업 공정만 조금 바르게 하면은 좀 딱딱한 오브젝트라서 오히려 모델링 난이도는 그렇게 높진 않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뭐 요 정도로 이제 작업을 해주고 나면은 이제 H 폴리시로 항상 이제 요것들을 좀 다듬어 줘야겠죠. 그래도 이제 내가 이때 항상 제가 좀 유치하지만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실제로 얘를 이 시대에 뭐 사이버 시대든 뭐 판타지 세계에서 내가 얘를 만들었으면은 도대체 얘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만들면은 유치하지만 조금이라도 모델링에 더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이나믹이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또 이제 크게 공공을 좀 파주면서
요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제가 실제 작업 공정이죠.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도대체 그러면은 그러니까 디바이드 작업을 언제 해주고 리메시를 언제 해주느냐 묻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해답일 수도 있어요. 오늘이 답이. 그러니까 답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언제 들어가도 면이 100만 개가 되든 200만 개가 되든 컴퓨터가 버텨주기만 하면은 감사한 일이고요. 그러면은 그 데이터를 이제 노멀맵을 추출하기 위해서 쓰는 거지, 이 하이폴리곤 데이터를 쓰지 않기 때문에 게임했을 때 아무 지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작업 공정이라는 거는 본인이 그때그때, 제 같은 경우에도 그때그때 좀 다르게 진행을 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죠. 상황에 맞춰서 그냥 그때 뭐 이 정도에서 이 정도면은 그냥 디바이드 한 번만 더 올려서 재질 조금만 더 넣고 끝내자 하면 이 상태에서 디바이드를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작업하다 보니까 면이 너무 많아졌다면은 그때 리메시어를 한번 해서 프로젝트 작업을 해서 익스포트 할 수도 있고요. 컴퓨터가 버텨준다면 이 상태에서 다이너마시 올려도 된다는 거죠. 리메시 안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실제로 노멀맵까지 한번 뽑아보시면은 나중에 노멀맵에서 이렇게 처리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이제 내가 조금씩 이제 판단하실 때 조금 편하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여기 또 깨알 같은 거 하나, 제가 또 이제 자연물 만들 때 많이 쓰는 거, 보통 이것들은 이제 그 돌 있죠, 바위 같은 거 깎여 있는 좀 깎인 바위나 이런 거 만들 때 좀 많이 쓰는 브러쉬입니다. 얘들은 H 폴리시는 전체적으로 평평하게 만들어주면, 얘들은 평평하게 만들자면 좀 이렇게 깎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런 테두리를 이런 각진 부분을 이렇게 깎을 때 많이 쓰죠. 그러니까 이거 작업 많이 하면 돌처럼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뭐 과외 영상을 뜨든 아니면 이렇게 이제 공개 영상을 뜨든 이렇게 한 번씩 학생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과연 언제 이렇게 뭐 다이나메시를 해주고 언제 뭐 이런 공정인데, 그런 것들은 그냥 뭐 이제 아까 얘기했죠. 본인 작업을 조금 많이 해보시면서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결과물을 내야 되는지 목표가 좀 분명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툴 자체가 이제 그 서브스텐스 보여드리면서도 한 번 더 강조를 할 건데, 앞으로는 툴이 지금 정말 이렇게 편한 툴들이 너무 잘 나오죠. 엔진도 좋은 거고. 그러면 이제 그 상태에서 내가 퀄리티를 올리기 위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눈을 많이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의 눈이 얼마만큼이면 자연물이든 뭐든 결정은 이제 본인이, 텍스처 익스포트 버튼을 누르는 거는 본인이라는 거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 상태에서 뭐 디바이드 안 올리고 그냥 뽑을 겁니다. 왜냐니까 이거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이거를 고퀄리티로 만드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공정이 이렇다는 거죠. 다음에 또 깨알 같은 브러쉬 핀치를 쓰면 이렇게 모인돼 있죠. 그래서 나무깨를 이런 식으로 이제 나무 홈을 좀 더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좀 모아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트림 다이나믹이나 이런 것들로 여기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평평하게 조금씩 좀 더 펴주기도 하고, 물론 이제 비싼 나무 목재 같았으면 얘들이 이런 식으로 쫙쫙 이렇게 니스칠이 돼서 손이 안 다칠 정도까지 진행되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얼마만큼 컨셉을 잘 잡고 그 컨셉을 내가 원하는 만큼 잘 만드느냐가 앞으로 더 중요한 이제 이슈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 정도까지만 진행을 할게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거를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레드선 나무입니다. 나무. 그냥 나무로 만들어진 박스가 하나 만들어졌구나 라고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믿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나무를 다 만들었어요. 깔끔하게 만들었죠. 그러면 이제 얘들을 이제 익스포트를 하는 과정인데, 일부러 제가 일단 디바이드를 한번 더 넣을게요. 요 공정은 설명을 한번 해드려야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디바이드를 하고 여기에다가 또 이제 재질을 또 드드드드드 하면서 재질을 막 넣겠죠. 그래서 막 재질을 좀 더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디테일을 또 나무 질감을 마스크로도 넣고 이렇게 해서 완벽한 나무, 지금도 완벽하다고 믿으세요. 레드선 한 번 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이 됐다. 그렇죠. 일부러 디바이드를 한 번 더 올렸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오브젝트를 이제 익스포트를 이제 고주로 해서 이제 토폴로지 작업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맥스에서 토폴로지를 할 건데, 이제 지브러시에서 공정 이제
토폴로지를 따줄 수도 있죠. 그래서 지브러시에서 따는 공정만 살짝 보여드릴게요. 그 부분만. 그래서 지브러시에서 토폴로지를 따도 되고, 토폴로지 전용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좀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토폴로지를 따는데, 일단은 토폴로지를 이제 지브러시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이 밑에다가 이제 어펜드 추가를 해서 이제 지스피어를 만들면은 얘가 안에 이렇게 들어있을 겁니다. 들어있죠? 안쪽에.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요렇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방금 밑으로, 그러니까 서브 툴을 얘를 선택해 줬죠. 지스피어를 선택을 해야지만 이제 여기 토폴로지 명령어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에디트 토폴로지로 해서 이것도 대칭으로 돼 있으면 그냥 대칭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대칭 작업이면은 이제 X키를 누르고, 그렇죠. X키를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판자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토폴로지를 진행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로우 폴리곤 데이터를 뽑아낸다는 겁니다. 실제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죠. 제가 개인적으로는 또 다른 토폴로지 툴을 쓰긴 쓰는데, 뭐 일단은 그 책이 이제 지브러시 위주로 좀 진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토폴로지를 따서 만든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이제 이런 공정들은 이제 디테일한 공정들은 조금씩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고, 일단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여기에다가 토폴로지를 1인식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박스를 하나 만들어서, 어차피 얘는 단순한 박스 모양이기 때문에 처음에 만들 때 정육면체였죠. 정육면체를 지켜주고, 그 다음에 폴리곤으로 만든 다음에 얘를 이제 무게중심이 아니고 중심축이 여기 있죠. 얘를 가운데로 바꿀 겁니다. 하이라키에서 어펙트 피벗 논리 센터 투 오브젝트 이렇게 꺼주셔야 이제 얘들이 이제 되겠죠. 얘가 안 꺼져 있는 상태면 이렇게 움직이겠죠. 다시 센터 투 오브젝트 가운데로 잡아놓고 나서 0,0,0 마우스 오른클릭으로 세모여기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스케일을 적당히 이렇게 키워준다는 거죠. 딱 이제 얘들이 보통 토폴로지라면은 좀 감싼다는 의미로 해서 조금 더 이제 이렇게 좀 큰 상태에서 감싸주는 게 조금 낫고요. 이 정도. 그렇다고 해서 너무 커버리면은 이제 이게 케이지 값이라고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이제 무조건 오브젝트들이 다 안쪽으로 들어가 있으면은 Z축이 이제 안쪽으로만 계산이 되기 때문에 얘들은 살짝 이제 이렇게 겹치는 정도, 살짝 조금 더 큰 거는 상관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정도까지도. 그래서 이 정도로 작업이 됐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하이폴리곤은 이제 그 지브러시에서 떠야 됩니다. 그 이유를 제가 아까 설명드리려고 디바이더를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하이폴리곤은 하이드를 하고 로우 폴리곤만 선택한 상태에서 이제 익스포트 셀렉티드 됐죠. 그러면 로우 폴리곤으로 박스 로우 폴리곤으로 익스포트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오메트리 옵션에서 스무싱 그룹 탄젠트 앤드 바이노말, 그 다음에 이제 트라이앵글레이트, 그 다음에 이제 프리졸브 엣지 오리엔테이션 요 4개를 체크를 하시고 오케이. 그러면 나중에 이제 뭐 노멀 맵의 에디트 노멀이나 다음에 스무싱 그룹 이슈나 이런 것들은 일단 배제를 할게요.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하이폴리곤은 여기서 이제 바로 익스포트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이폴리곤 선택을 해야겠죠. 왜 그러냐면은 요거 아까 설명하려고 제가 디바이드를 한 번 더 먹였죠. 디바이드. 그래서 이제 디바이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고지를 하게 되면 얘가 디바이드 이 상태가 아니고 디바이드가 낮은 상태로 맥스로 고지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디바이드가 이렇게 작업이 됐으면은 여기서 델로우로 꺼버리고 이 상태에서 고지를 하면 되는데, 그러면 면이 또 너무 많아서 좀 버벅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여기는 끈 상태에서 그냥 여기에서 익스포트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익스포트로 아까 그 폴더 좀 찾아줄게요. 자, 지금 이렇게 해서 하이폴리곤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이폴리곤에 이번에는 OVJ로도 저장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하이폴리곤 데이터를. 그래서 이제 로우 폴리곤 데이터, 하이폴리곤 데이터 두 개를 다 뽑았으니까 이제 서브스텐스를 넘겨야 되는데 중요한 거 하나 빠졌네요. 얘들 UV를 펴야겠죠. 자, 이제 UV를 필 때 조금 깔끔지 못했네요. 깔끔하게. 자, 다시 익스포트 하면 되니까 언맵 들어가 보면은 얘들 텍스처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원래는 이제 지금 여기 뭐 상관없는데 UV 펴는 공정까지 또 보여드려 꼭 이걸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왜냐면은 한 면에 한 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얘죠, 얘가 이렇게 또 얘도 이렇게 겹쳐져 있다는 거죠. 지금 UV들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에다가 점을 하나 찍으면 여기 정육면체 이 6면에 다 점이 찍힌다는 거죠. 그렇게 뽑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맥스 버전이 이제 좀 신버전이면은 전체 다 선택을 해서 여기 있죠. 퀵필을 누르시면 알아서 정리가 됩니다. 근데 저는 좀 예전 버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는 이제 오렌지 엘리먼트 있죠. 그래서 오렌지 엘리먼트로 이렇게 보시면 그냥 좀 맥스 신버전에는 요거 바로 누르시면 요거는 똑같이 펴질 거예요. 요렇게 해서 UV를 따로 물론 이제 한 면만 만들어서 방금처럼 한 개만 이렇게 돼 있으면 다른 육면체에도 똑같이 맵이 들어가니까 뭐 효율은 더 좋겠죠. 근데 그게 정확한 공정은 아니니까 요렇게 정확하게 한번 보여드린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설명을 좀 해야 되는 게 요렇게 해서 언랩되고 나면은 제 같은 경우에는 이 상태에서 폴리곤으로 바꿔버립니다. 이게 왜 그러냐니까 제가 학생들을 좀 많이 오래 가르쳐 보다 보면은 한 번씩 UV를 폈는데 편 게 날아갔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작업을 조금 어느 정도 해보신 분들은 작업 공정이 정확한 공정이 이제 몸에 빼 있는 분들은 오히려 그렇게 만드는 게 조금 힘든 경우가 있는데 이제 어디서 어떻게 이렇게 현상이 일어날지는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는 UV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 어떤 분들은 여기다 에디트 폴리 뭐 UV 에디트 뭐 이렇게 쭉 진행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상태에서 그냥 폴리곤으로 세이브를 해버린다는 겁니다. 세이브 개념입니다, 이게. 그러면은 이때까지 작업했던 것들이 요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대로 남아 있죠. 그렇게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에디트 폴리로 바꿔버리는 거고, 물론 작업하는 도중에 에디트 폴리나 그 다음에 시메트리나 이런 공정들을 이렇게 쌓아가면서 진행하는 게 편할 수도 있습니다. 모델링 하든 기타에도.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요거를 제가 알려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시 이제 UV를 잡았으니까 다시 익스포트, 다음에 익스포트 셀렉티드해서 여기 다시 옵션 값은 한번 저장을 해두면은 옵션 값은 그대로 남습니다. 복습도 됐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오케이. 자, 최대한 빨리 3분 만에 한 20분 안으로 한번 끊어봅시다. 자, 이렇게 되고 나면은 이제 서브스텐스를 띄워서 이제 아까 그 파일을 불러와야겠죠. 그 파일을 이제 뉴로 이렇게 해서 뭐 이런 것들 세팅을 1024하고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로 폴리곤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이제 박스 하나가 이렇게 불러와겠죠. 단축키 F1번, 2번, 3번. F1번 둘 다 보여주는 건 매핑, 이건 매핑이죠, 매핑. F2번은 오브젝트만, F3번은 맵 소스만.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서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베이킹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죠, 오늘의. 이제 베이크 메쉬 맵으로 베이킹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로우 폴리곤 데이터에다가 이제 아까 그 하이 폴리곤을 만들었던 모델링의 값, 이제 Z축으로 튀어나와 있는 모델링 값을 여기다가 이제 입힌다는 거죠. 입히는 거죠. ID 맵은 아직 안 뽑았으니까 이거는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할 거니까 일단은 바로 이런 옵션도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바로 베이크 메쉬 뜨면은 ID 맵은 추출이 안 된다고 나오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깔끔하게 맵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베이킹 맵 옵션에서 이제 하나를 더 해줘야 되는 게 내가 하이폴리곤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하이폴리곤 데이터를 적용을 시켜줘야겠죠. 그게 어디냐면 여기 이 작은 버튼 하나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좀 컸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버튼을 이 하이폴리곤을 쓰라고 명령어를 이제 연결을 시켜주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오케이 사인입니다. 이게 나이드맵도 뽑힌다 해놓고 안 뽑히죠, 실제로는. 그래서 다시 베이크맵 뽑아주시면 이제 시간이 좀 걸리면서 이제 이 노멀맵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뽑힙니다. 그러니까 노멀맵을 먼저 베이킹을 해서 이 튀어나오고 들어간 걸 잡고 나서 그걸 기준으로 다시 다른 맵들이 이렇게 나오고 아이디 맵은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아까 작업했던 것들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안쪽에 지금 이렇게 오브젝트가 좀 덜 나온 부분들이 왜 그러냐면은 아까 이제 제가 요거 만들 때 지금 요거를 좀 크게 만들었죠,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이제 케이지 값이라고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할 건데 이 값이 정확하게 이제 안쪽으로 좀 더 많이 그 범위를 지정을 못 해줬다는 의미라는 거죠,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어찌됐든 요거는 요 상태에서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요거 수정하고 하는 것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 상태에서 이제 진행을 하면은 이제 요 오브젝트에서 맵만 한번 놓고 이제 마치면 되겠죠. 그래서 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마트 머터리얼이라는 것들 안에 보시면은 이제 나무 재질들이 있어요. 그럼 그 중에 내가 괜찮은 나무 재질이 있으면은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넣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나무 재질이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럼 얘들이 이제는 빛을 봤죠. 실제로 홈이 파져 있는 것처럼. 요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하이폴리곤에서 면과 밀도와 재질감, 텍스처 이런 것들 재질감을 뽑기 위해서 작업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전체적인 과정은 이런 과정으로 인해서 이제 작업물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모델링을 할 때, 지금 보니까 요렇게밖에 안 나오면 다음에 내가 이제 홈을 좀 더 파야겠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물론 여기에서 수정이 다 가능합니다. 이제 머터리얼들이 아니고 뽑아놨던 이런 텍스처 맵들 가지고 이제 수정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물론 이제 처음에 베이킹부터 이제 해서 요 들어가는 이제 여기 이제 니어 값이죠. 들어가는 값, 나오는 값. 그럼 이 값을 이제 0.03 정도로 뭐 조금씩만 키우면 되니까 해서 메이크를 다시 해주시면은 얘들이 이제 노멀 맵을 다시 이제 안쪽으로 좀 더 들어간 부분들 그 부분을 좀 더 그 범위를 조금 넓혀준다는 거죠. 그 범위를. 그래서 그 범위대로 이렇게 해서 이제 베이킹을 하게 되면은 아까 이제 안 보였던 부분들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제 깔끔하게 나오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추출된 게 끝이 아니고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것들 내가 추출했던 이 맵들의 속성들이 어떤 건지 그리고 얘들을 어떻게 이용하는 건지 그렇게 해서 이 나무를 좀 더 퀄리티 있는 나무로 만드는 게 다음 시간 과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전체적인 작업 공정 그리고 이제 좀 마지막으로 좀 더 이야기를 하나 할 거는 뭐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서브스텐스나 이런 툴들이 너무 이제 좋은 툴인데 제가 제일 강력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누구나 똑같은 소스 재질과 똑같은 이런 재질을 이용하면 똑같은 품질의 텍스처가 나온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이거를 뭐 모델링을 더 잘한 사람들 뭐 이걸 좀 더 잘 쓰는 사람들이 이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열심히 작업을 하고 경험치를 쌓아 나면 비슷한 소스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장점은 한 회사에서 10명이 배경을 만든다 캐릭터를 만들 때 똑같은 재질감과 똑같은 이제 이런 텍스처 품질을 뽑아낼 수 있다는 게 정말 강력한 기능이죠. 그렇죠? 물론 이제 예전에 손맵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개성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이제 세계관이나 이런 거에서 이제 똑같은 대장장이가 똑같은 오브젝트를 만들었으면 똑같은 나무로 비슷한 질감과 비슷한 결과물이 나오도록 만들어 줄 수 있는 강력한 기능이 바로 이 뭐 서브스텐스나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진행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베이킹 옵션, 다음에 이제 여기 프로젝트에서 뽑힌 이 맵의 의미, 그 다음에 그런 수정 정도까지 진행을 해볼 겁니다. 자, 작업들 열심히 하시고 요즘 또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좀 많이 힘들죠.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이. 그래서 뭐 집에서 좀 시간 나실 때 이런 영상들도 좀 많이 보시면서 공부도 좀 많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작업 열심히 합시다. 이만.